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싱크탱크의 경고, 중국 조선사의 발주는 곧 인민해방군 지원, 반드시 선박 발주는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조선업계와 한국 조선업계의 치열한 글로벌 1위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중국 조선업체의 민간 선박 수주는 곧 중국 인민해방군의 해군 전력 강화로 이어진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번 분석에 눈길이 끄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 미국과 유럽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에서 이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견제한다라는 사실이죠.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 물품을 보내면서 전후 복구에 대해서 지금 기웃거리고 있는데요. 동시에 우크라이나를 통한 1대1로의 확산을 준비하는 중에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향후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 중국의 제외가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지금 먼저 봐야 될 것은 미국 싱크탱크의 경고, 중국 조선발주 인민해방군 키운다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센터 CSIS는 최근 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정부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외국과의 선박 수출 계약을 은밀히 인민해방군의 해군 군사용 선박 업그레이드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죠.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민해방군의 해군 함정 건조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의 4대 건조 조선사에서 매년 수십억 달러의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기술을 이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 조선업계의 자본 흐름이 굉장히 투명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 자본의 일부가 다른 곳에 유용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정부가 중국의 조선사들이 해외에서 수주를 받게 되면 이 자본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턴키 방식으로 지금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100%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돈을 유치하든지 국내에서 돈을 유치하든지 해서 이것을 하는데 지금 중국에 주문을 하면서 해외에서 돈을 유치하는 경우가 조금 있죠. 이 돈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이것을 유용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석이 되는 거죠. 중국 공산당은 민간 상업 활동을 군사기술 개발과 결합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군민융합 전략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국, 말하자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예요.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 자국 회사 간의 민간 차원의 기술, 이것은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쏙쏙 빼먹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획득한 기술을 몰래 군사용으로 전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외국의 기술을 도적질하는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밝히고 있는데요. 이 자료는 지금 웹사이트를 지금 올려드렸죠?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군사융합 전략에 따라서 중국 내 대형 국유 조선업체는 외국과 선박 수출 계약을 통해서 먼저 얻게 되는 것은 선박 건조 경험. 매번 만들 때마다 선박의 건조 기술이 발전을 해요. 한 번 만드는 것, 두 번 만드는 것은 달라요. 그리고 효율화도 지금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기술 개발도 같이 추진을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접목을 시켜봐서 이것이 더 좋은지
더 나쁜지 이것도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여기에서 얻은 기술과 경험을 통해서 중국의 군사 프로젝트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보고서는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고서에서는 인민해방군 해군 함선의 주요 건조사 중에 하나인 국유기업 중국 선박집단 CSSC가 공산당 정부에 무기와 국방장비도 공급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CSSC는 2021년 기준 세계 조선 시장의 21.5%를 점유하고 있으며 100여 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대형 선박 업체입니다. 지금 CSSC와 같은 경우는 두 회사가 지금 합병해서 세계 최고의 회사로 지금 우뚝 서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미국 정부도 2020년 중국 선박 집단을 투자 금지 블랙리스트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등록을 했다 할지라도 국제 선박 수주에는 영향력이 끼칠 수 없는 상황이죠. 영국의 조선해운 시향 분석업체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전 세계 발주량은 4,664만 CGT. 이 중에 49%를 중국이 수주했고 한국은 37%, 일본은 9%로 그 뒤를 따랐죠. 그러나 전체적인 이득은 한국이 더 크다라는 것까지 일단 우리들은 알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1분기에는 한국이 51%로 다시 1위에 등극을 했지만 노동쟁의가 없고 중국 공산당의 전략적 지원을 받고 있는 중국 업체들에 비해서 경영 환경이 상당히 불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중국 선박 집단 산하 조선소인 대련선박중공, 그리고 강남조선, 후동중화조선, 중선황포 등 4개의 조선소가 프랑스와 대만의 해운업체로부터 수주한 민간 선박을 인민해방군 군함과 같은 도쿠에서 제작하라고 중국 정부가 지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그 내용인데요. 위성사진에서와 같이 인민해방군의 최신의 항공모함, 여기에 프랑스 민간 선박이 같은 도쿠에 제작이 되고 있고 대만의 에버그린이 발주한 컨테이너선이 바로 도쿠 옆에서 군용 선박과 건조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죠. 여기, 여기, 여기.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인민해방군이 사용할 지금 항공모함과 동일한 곳에서 다 제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외국 기업 자금을 이용해서 개발한 기술, 그리고 선박 건조 경험이 오히려 대만 침공 준비에 이용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버그린이라는 회사가 대만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서는 대만의 톱 해운사인 에버그린이 인민해방군 해군 군함을 건조하는 조선사에 거액을 투자한다는 사실에 적다는 지금 대만인들이 놀랄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죠. CSIS의 조사에 따르면 에버그린은 2018년부터 2022년에 걸쳐서 중국에서 44척의 선박을 구매를 했는데 이 중 인민해방군 해군과 무관한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은 오로지 2척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보고서에서는 중국 선박 집단의 투명성 부족, 그리고 인민해방군 해군에 대한 지원 이력을 일단 감안을 하게 되면 외국 기업은 이 회사를 비롯한 중국 조선업체와 거래할 때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중국 주변 민주주의 국가들에 있어서 이는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 의회가 앞장서서 각국의 선박을 발주할 때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체에 선박을 발주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끝으로 조언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이 상황이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지금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대한 과실을 얻으려고 중국은 계속적으로 뛰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 지원을 하고 있고 군사 지원은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그들의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사주고 또한 여기에 들어가는 무기까지 지원을 하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무기를 지원하지 않은 입장이지만 결국은 그들의 그 생명줄이 되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더 구입하겠다라고 이미 계약서에 서명한 상황.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많이 사주진 않지만 전국에는 그들이 정말 힘들었을 때 사주고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이 전후가 생각을 해요. 전후가 되면 지금 우크라이나 국토, 특히 동부 지역, 돈바스 지역과 키이우 주변이 완전히 초토화가 된 상황이죠. 초토화가 됐다면 다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재건을 해야 돼요. 재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평화협정으로 끝나는 건지 굴욕적인 러시아의 패배로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러시아와 같은 경우는 굴욕적인 상황이 안 가길 원해요. 왜냐하면 전쟁 배상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배상금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더 분석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갔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러한 것들을 더 저렴하게 이용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배경도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에 가까워지는 것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도 한 발을 끼워 넣습니다. 이제 전후 복구를 하게 되면 건설 사업이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나라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죠. 한국, 일본, 중국. 그런데 중국은 일단 나가리. 이렇게 중국은 일단 제외시키게 되면 한국, 일본이 남게 되고 여기서 한국의 건설 기술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이 더욱더 크게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만만치 않은 게 러시아와 같은 경우 만약 러시아가 이기는 것처럼 끝나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중국으로는 대박이 나는 거죠. 이러한 상황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 건지 이것이 어떻게 이용이 될 것인지 1대1로의 주요 거점지로 생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지금 중국이 결국은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죠.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